안녕하십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 수석타임의 자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형석, 피부석, 다양석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바이형입니다. 바이형은 입석 형태의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처럼 기백과 기상이 출중한 입석바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지는 평창강이며 크기는 장 13, 고 32, 폭 11cm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장 형태의 모습과 이 단의 모습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의 모습이란 반드시 이 평평한 평면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경사가 진 일부분의 모습도 다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장군바위라는 그런 모습도 연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창강의 입석바위형, 석질로 봐서는 물맛을 어느 정도 본 물청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어느 석은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석은 두드렸을 때 맑은 청음 내지는 명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소리가 난다, 석질이 강해서 새소리가 난다고들 하십니다. 이것이 공명음이 아닌 명음 내지는 청음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로 봐서는 그 피부의 몸에서 뿜어내는 그 석피의 피부질이 곰보 형태의 그런 모습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석 바위형의 피부를 지닌 바위형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에서는 좀 흠결이 있다면, 좀 단점이랄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이 이렇게 경사가 직벽인 수직 형태의 민탈 모습입니다. 민탈. 경사가 이렇게 90도 각도로 직벽을 이룬다면, 이럴 때는 전체적인 바위의 모습에서 부분적으로 민탈의 경사를 지냈다 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화로 봐서는 사실 압권입니다. 아주 변화가 출중한 그런 평창강의 변함이 압권을 좌우하는 그런 바위형의 입석 작품의 모습입니다. 이 석을 다른 모습으로 뉘어서 Y형 형태의 모습으로 어떤 형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을 달리하여 이 석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형태로는 서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이 어찌 보면은 저 산봉우리 같은 봉우리도 있고, 봉우리 좌측으로 이렇게 담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좀 산영석에 좀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도 느껴볼 수 있지만은 좌면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절벽 형태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산형보다는 서명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우측에 이런 모습처럼 바닥에 붙어서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라면은 산형석으로 보셔도 무난하다 하시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푹 들어간 이런 모습 자체가 변화의 포인트, 변화의 압권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여겨봅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산의 경정을 엿볼 수 있다고도 헤아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명에서의 이것이 산 속에 섬이 있을 수는 없는 자연의 이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 속에 산은 있어도 산 속에 선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일 경우에는 서명이라는 그 작품의 어느 일부분이 산의 모습을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서명이든 한 작품에서 무령이든 아니면 바이형이든 한 가지 이상의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총체적으로 다형석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는 북한강이며 장 38, 고 26, 폭 11cm입니다. 전체적인 그 사이즈 구도에 의하면은 폭이 한 16에서 17 정도라면은 더욱 무게감 있는 그런 안정감을 자아낼 수 있는데, 좀 폭이 좀 좁은 것이 부분적으로 흠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석에 대해서는 성명을 어찌 뭐 붙일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고심을 해보았는데, 말은 피부 변화가 드리워진 피부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각으로 드러난 부분이 섬유 피지를 닮아서 이제 섬모석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양각으로 이렇게 섬유 피색이 드러나 있고, 드러나 있는 부분에 골고루 헛뿌려진 이 검은깨 같은 그런 그 흑임자를 뿌려놓은 그런 모습을 함께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은 피부가 뭐 어떤 모습이 비춰지질 않는데, 이렇게 양각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피부의 느낌을 엿볼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뭐 전체적인 형태로 봐서는 뭐 이렇게 뭐 바이형으로 또 띈다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어떤 나름대로 좀 아쉬움을 갖다가 탈피하는 차원에서 뭐 형을 잡아본다면은 좀 이 부분이 좀 살이 붙어주고 어느 한 부분이 좀 푹 들어가서 좀 굴곡이 좀 생기면은 좀 더 나은 변화경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모함에 있어서 그 보기 싫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부석이라는 것이 어떤 뭐 형태를 띈다기보다는 그 석질 자체에서
뿜어내는 그 석피의 질감을 피부석으로 이해하시면 적당하다,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석은 다영석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다영석이란 여러 가지 연출을 통하여 감상이 가능한 석,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자아낸 석,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이 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석은 산지는 북한강이며 크기는 21, 11, 4.5cm가 되는 사이즈의 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에 비해서 폭이 좀 두께가 얇은 것이 대표적인 흥결이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출석의 전체적인 모습은 하나의 바위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 우뚝 선 암봉을 타고 내려 비탈을 능선이라기보다는 암봉이니까 이거를 능선보다는 사면이 좀 비탈이 경사가 심하게 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좌우로 선을 이루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석에서의 강점보다는 선의 미가 좀 돋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석질로는 청석이지만 청석 같은 경우에 무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돌에서 새소리가 난다. 아니면은 투명하고 해맑은 공명음이 들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떤 돌에 있어서 모함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크기를 감안하여 얇을 경우에, 두께가 얇을 경우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지, 청석이라고 해서 그런 공명음이 들리거나 석질이 강하다고 들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석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음이 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두께가 얇은 그런 석에서 그런 소리가 손으로 두드렸을 때 들리는 것을 엿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얇다 보니까 손으로 두드리면은 공명음이 들리는데, 이게 두껍다고 하면은 두께가 그 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음 자체가 두께와도 연관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석질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옥석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토중석 같은 경우에, 토중석도 물론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좀 석질이 좀 약한 경우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잘 안 들리는 것이 이게 석질하고도 연관이 있다. 즉, 공명음이 들리고 안 들리는 거 하는 것은 그 석의 두께, 그 석의 경도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연출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니까 형태가 무령을 닮은 어떤 말 모양이라고 할까, 말이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뒷면은 사실 민자로다가 이제 절벽인데, 이렇게 겉으로 좀 볼록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더욱더 굴곡진 그 모습 자체가 입체감이 더 살아난다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여기처럼 평면으로 쭉 이어져 있다 보면은 입체감이 덜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산의 모습 이런 것이 없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면은 그 감상에 있어서 감상미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명음이라고 그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를 다시 바로잡아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명음이라고도 뭐 석인들께서 사용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용어를 지향하고 명음 내지는 청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석에서 소리가 날 때, 맑은 소리가 날 경우에는 청음이나 명음으로다가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형태의 바위형이든 물형이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 총체적으로 다형석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물형석에 대하여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산지는 덕산이며 크기는 장 24, 고 20, 폭 13cm가 되겠습니다. 물형석이라 물형석 사물 형태의 모습을 띈 작품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형태를 띄었을 때는 물형석, 자연 형태를 띄었을 때는 어떤 자연의 경관을 닮았다고 하여 자연형인 뭐 산경석, 산경석에 있어서는 산형석, 뭐 수계석, 뭐 폭포석, 뭐 동굴석, 뭐 담수석, 뭐 호수경이든 뭐 연못형이든 전부 이런 경우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형인 자연경인 자연형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인위적인 그런 모습을 닮은 초가 형태인 사물형, 즉 물형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뱀의 모습을 닮았다, 뭐 용의 모습을 닮았다, 뭐 매의 모습, 뭐 사자형의 모습, 이런 사물형 또 전부 물형석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쉽게 이해를 드린다면 뭐 TV의 모습을 닮았다, 아니면은 뭐 유리병의 모습을 닮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물형이기 때문에 전부 물형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가석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처마의 모습까지 뭐 사실적이지는 않지만은 초가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시킨다 하므로 더욱더 초가석의 운치를 자아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마와 지붕이 같이 어우러져 하나의 초가집 모습을 연상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수석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소견이지만은 감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코로나 극복하시고 내년에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뵙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